안녕하세요. 건강과 행복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메신저 아나운서 장민정입니다. 제가 요새 이 건강 메신저를 자처하고 있다 보니까 건강이 뭘까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에 놓여 있는 상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마음도 좀 힐링하시고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무릎 통증 이것만 알면 된다. 이 무릎은 신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 한 가지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지속되는데요. 특히 관절은 사용할수록 그 기능이 점차 떨어지고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관리가 중요하죠. 혹시 아프시다면 사후 관리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무릎 통증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로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무릎 통증과 관련해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재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무릎이 좀 아프다, TV 보면서 무릎이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다. 이거는 무릎이 여러분께 보내오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저희가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방송 중에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많이 어수선하고 위생관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예방 수칙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저는 정형외과 의사니까요. 정형외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외래로 찾아오시는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코로나 사회주기 일환으로 인해서 사회적 운동을 하시던 네. 체육시설이 다 문을 닫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요. 문을 닫아서 운동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감염될까 봐 아파도 병원을 잘 못 다니신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내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게 요즘에 후덥지근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마스크 착용하시고 햇볕이 없을 때 선선한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평지 같은 공원이나 평지 같은 데 가서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셔서 건강을 유지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저도 밤 늦을 때 사람들 없을 때 공원 나가보니까 예. 참 좋더라고요. 예. 네, 요새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더 안 좋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 관절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무릎 관절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젊었을 때는 저희 피부도 탄력이 좋잖아요. 그게 다 이제 수분이 많아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차 들면서 얼굴에 주름도 생기지만은 관절도 물이 많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관절의 주 성분의 교원질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젊었을 때는 아주 심한 교통사고나 아니면 운동하다 다쳤을 때나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난 별로 다친 적도 없는데 왜 이게 찢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이 빠져나가서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탄력이 좋으셔야 할 반월상 연골이 푸석푸석해지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가 쉽게 찢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운동하다가 삐끗해서 아니면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미끄러지시면서 쭉 발이 돌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십자인대 손상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손상과 같이 복합 손상으로 연골만 좀 떨어져 나가는 관절 연골 손상도 있는데 저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처럼 하얀 거는 연골이시고요. 붉게 보이는 게 연골화골이라는 뼈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예. 네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나이 드시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골판도 안 좋고 인대도 안 좋고 연골 상태도 안 좋은 아주 점차적으로 다 연골이 점차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가지 살펴봤는데 이런 대표적으로 무릎 관절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무릎 질환들이 왜 생기고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원인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치시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 하나는 태어날 때 다리가 O형이나 X형 또는 이제 한쪽 다리가 짧거나 아니면 소아마비 같이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시는 경우가 있고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노화 과정의 일환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발생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대표 무릎 관절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 연골이 되게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무릎 연골에 손상이 오면 그 무릎에 물이 차고 붓고 이러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런데 네. 이걸 이제 아버님 어머니들이 저한테 왜 이게 물이 찹니까?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저희가 벌에 쏘이거나 곤충에 이게 쏘이게 되면 이물질이 저희 피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붉게 튀어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열나고 빨갛게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염증이 거랑 이게 생기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관절 연골도 나한테 붙어 있을 때는 내 연골이지만 연골이 떨어지게 되면 내 몸에서는 이물로 인식을 하게 돼서 이물 반응에 의해서 물이 차고 붓고 열나고 쑤시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연골에 손상이 올 때는 그 해당 부위가 딱 닿을 때 그때 시큰거리는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게 또 이제 무릎이 붓고 그 관절이 물이 차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더 진행돼서 퇴행성 관절염이 한참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하게 되면 뼈가 이제 완전히 소실이 돼서 뼈가 닿게 돼요. 그래서 소리도 나면서 발을 디딜 때마다 아주 극심한 통증이 나고 나중에는 잘 때도 그 염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잠자리를 설치시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사진으로 잠깐 봤지만 연골이 닳아서 이렇게 빨갛게 오른 모습 보니까 정말 놀라운데 아무래도 이 무릎 관절 질환은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박재영 원장님과 직접 상담을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요. 상담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어디가 좀 안 좋으세요? 네, 다리, 무릎이요. 무릎이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아, 한참 됐어요. 오래됐어요. 어디가 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예, 그동안은, 우싱그리고 밤에 잘 때도 그렇고, 가만히 있어도 우싱우싱 하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예. 잘 때도. 걔는 이제 치료 많이 받으면서 맨날 병원에 다니면서 우싱그리고 하는 건 그건 가라앉았는데, 네. 걸음을 못 걸어요. 아이고, 걸음을 못 걸을 정도라고 하시니까요. 원장님과 한번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네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어머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51년생이니까 만 69세요. 아, 예. 그 한쪽만 아프신가요? 아니면 양쪽 무릎이 다 양쪽 아프신가요? 다요. 양쪽 다 아프세요? 그 무릎 움직이실 때 소리 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소리는 안 나요. 예. 뭐 무릎 여태까지 아파서 치료는 어떤 치료를 받으셨었나요? 이제 정형외과 일반 개인 정형외과 가서 예. 거기는 그 치료 방법이 주사를 맨날 놔요. 아, 예. 양쪽에다. 예. 거기는 치료법이 주사 놓고 물리치료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맨날 가면은 우신데가 다니기가 조금 부드러워요. 근데 예. 예, 조금 부드러운데 그래도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예. 막 아이고 막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서 걸음을 걸으려면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예. 그 병원에서 검사는 어떤 검사를 받아보셨어요? 그 검사는 아프셔서? 엑스레이 찍고서 예. 엑스레이만 찍고서 뭐 이게 약간 이제 시초 이제 약간 닳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아픈 거예요? 아, 아이고. 걸음을 못 걸어요. 예. 엑스레이 상에서는 예. 뭐 이렇게 아주 심하게 진행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관절염의 그 단계가.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에 그 관절염 초기라고 진단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뭐 연골 주사라든지 프롤로 주사라든지 이런 주사치를 받고도 증상이 낫지를 않으시면 가까운 그 전문의하고 상담하셔서 MRI 검사나 초음파 검사 같은 정밀 진단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나중에 완전히 연골이 닳고 나서나 그 연골이 그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그런 소견이 보이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연골이 떨어져 나와도 연골판이라는 구조물이 그 관절 간격을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연골 손상이나 연골판 손상이나 아니면 다른 뭐 관절 질환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일단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MRI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받고 그거에 합당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 왜 이렇게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아프신 예. 걸까? 저도 참 답답한데요. 예, 지금까지 그래서- 주사 치료랑 물리 치료 받으셨잖아요.
예. 네, 조금 더 정확한 진단 그리고 좀 더 진전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꼭 전문의와 한번 상담해 보시고 치료 계획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고통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 직접 병원에 가시기보다는 뭐 친구분들 만나서 여기에는 뭐가 좋다더라 이런 거 드시고 네. 뭐 드시고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먼저 정확한 진단 받아보고 또 전문의와 상담 나눠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 문턱이 높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박재영 원장님과 직접 전화로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화면 아래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아버님 어디가 안 좋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무릎이 안 좋아서요. 무릎이 얼마나 좀 오래되셨죠? 무릎이요? 네. 한쪽은 수술했고 한쪽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네. 수술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원장님과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60세예요. 예. 그러면 5년 전에 수술 받으신 쪽은 무슨 수술을 받으셨죠? 5년 전에가 아니고요. 예. 좀 2년 됐어요. 예. 2018년도 예. 무슨 수술을 예, 받으셨죠? 예. 인공관절 수술 받았거든요. 예, 좀 빨리 받으셨는데, 예. 예. 근데 지금 그 반대쪽 무릎이 아프시다는 거죠? 수술 받으신 쪽은 괜찮으시고요. 수술 받은 것도 지금 다리가 아프고요. 예. 아프고요. 예. 그쪽도 지금 뭐 저기에서 지가 다리에 저린 게 지가 계속 나고 걸으면 예. 그게 좀 불편해가지고 예. 예. 반대쪽도 이제 다리가 좀 저기 돼가지고 이제 아파가지고요. 예. 연골이 좀 달아가지고. 그 계단 오르막 내리막 할 때 다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어느 특정 동작이 더 불편하신가요? 아니 뭐 저기 걸어갈 때도 아프고 계단 이제 내려가고 그럴 때는 잘 뭐 못 내려갈 정도로 아프고요. 예. 지금 치료는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지금 뭐 그냥 물리치료 같은 거든지 뭐 이렇게 주사 치료만 받고 있거든요. 예. 주사는 어떤 주사를 받으시고 계시는지? 주사를 뭐 DNA 주사를 2번 맞았었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 뭐 연골 주사 맞으셨나요? 예, 연골 주사요. 예. 그러면은 상당히 좀 진행되신 상태신데 혹시 MRI 검사나 다른 정밀 검사는 받아보셨습니까? 예, 그거 그 검사는 안 맞고 예. 그 CT하고 이제 그 엑스레이 찍었는데 예. 오른쪽 무릎이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한쪽은 또 괜찮더라고요. 안쪽에만 주로 예, 안쪽으로가 좀 닿아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고 한쪽은 또 괜찮고 예. 다리가 좀 O형으로 휘지는 않으셨고요. 예, O자다리예요. 예. 양쪽이 둘 다. 예. 지금 그 인공관절 수술 받으신 다리는 좀 O자다리에서 일자로 좀 펴지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쉰다리 교정술을 그걸 했어야 되는데 예. 그냥 인공관절을 했더니 그쪽도 이제 O자다리죠. 그 인공관절 하신 쪽도? 예. 많이 휘었어요, 둘 다. 예. 그 아버님 같으신 경우에는 지금 좀 인공관절이 좀 빠른 나이에 해당되세요. 네. 예.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기계라서 수명이 있거든요. 쓰다가 보면 또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특수 플라스틱이 닳아서 다시 재수술을 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늦은 나이에 한 70대 전후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아주 관절이 심해서 아주 이른 나이에 하신 것 같아요. 또 반대쪽이라도 그 가급적이면 관절을 보존하는 치료를 하시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한쪽만 이렇게 관절이 닳아 있다고 하면 충분히 연골도 재생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엑스레이나 CT 검사 말고요. 정확하게 MRI 검사를 통해서 어느 쪽에도 연골 손상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또 원인은 없는지를 찾아보시고 만약에 안쪽에만 있으면 지금 한쪽은 그냥 그 줄기세포 치료와 같은 치료를 받아서 그 본인의 관절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전문의 그 상담을 하셔서 그 무릎 안에 그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관절을 보존하는 치료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릎 통증이 시작되는 분들, 또 이미 수술까지 하셨지만 통증이 계속되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저희 상담 전화로 계속해서 전화를 주신다면요.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상담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무릎이 좀 시큰거리기 시작한다고 하고 네. 어떤 분들은 걷기 힘들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기별로 좀 단계적으로 통증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엑스레이 단계에서 초기죠. 아주 초기 때는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아팠다 안 아팠다 아니면 부었다 깔아졌다 이런 게 이제 반복되지 않고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걸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시면 아주 정상적인 관절 간격을 보이고 염증 소견도 거의 없이 정상인데 간헐적으로 통증이 오는 게 아주 초기의 증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 지내서 중기가 되면 엑스레이 상에서도 아까 그 상담하셨던 분처럼 연골의 간격이 좀 좁아진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 연골이 닳고 없어지면서부터 그때는 이제 계단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평지를 걸을 때 아픈 부위에 그 연골이 좀 닳거나 없어진 부위가 닿을 때마다 그때마다 통증이 계속 와서 좀 보행에 좀 지장을 줄 정도에 오는 게 이제 중기의 증상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더욱 진행돼서 자료 화면에 맨 우측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뼈와 뼈가 아예 맞닿게 되면 뼈가 이렇게 긁히는 소리와 함께 아주 발을 디딜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밤에도 통증이 오게 되고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뼈가 이렇게 자라나와요. 그 이제 염증에 의해서 뼈가 자라나와서 네. 무릎의 관절 운동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가 않으니까 걸을 때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렇게 무릎을 거의 쓸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은데요. 이 초기, 중기, 말기, 연골 간격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비교적 초기의 증상일 때는 많이들 받으시는 진통소염제를 복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물리치료, 충격파, 도수치료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시는데 네. 그 중기로 발전하면서는 이러한 대부분의 그 보존적인 치료가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그때는 비수술적 치료라고 해서 줄기세포를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몸에 있는 자가연골을 떼어서 배양을 한 다음에 이식해주는 자가연골 세포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수술적 치료로 관절의 여러 가지 재생을 도와주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맨 마지막 단계 말기까지 가게 되면 이러한 그 비수술적 치료로도 호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때는 불가피하게 인공관절 수술이나 아니면 관절 내시경으로 그 해당 부위를 수술하게 되는 수술적 치료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초기에 빨리 치료에 나서셔야 될 것 같은데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 비수술적인 방법 가운데 줄기세포 이식술을 가장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예. 줄기세포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들 나오는데 이 줄기세포 아버님도 어머님들이 뭐냐고 자꾸 이게 물어보시면 네. 줄기세포라는 거는 원시세포, 조상세포를 이제 뜻하는데요. 예, 조상세포로서 모든 조직으로 분화가 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중간엽 줄기세포로 아기들 탯줄에 있는 피에서부터 추출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배양을 해서 그 무릎 관절에 연골이 없는 부위에 뼈에다 구멍을 내서 거기서 그 연골이 없는 부위에 뼈에 구멍을 내고 자료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 부위에 이 줄기세포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예, 그 뼈 속에서부터 연골로 분화돼서 연골로 이렇게 자라나오게 되는데 이 줄기세포 치료의 또 부수적인 효과가 아까 그 나타난다는 염증 반응이 이 줄기세포의 그 부수적인 효과로 염증 반응을 없애서 관절의 연골도 재생을 하면서 부종도 흡수되고 물도 차는 게 없어지시고 그다음에 열나고 아프던 것도 통증도 좋아지게 됩니다. 닳았던 연골도 스스로 재생이 되고 네. 또 나를 아프게 했던 괴롭혔던 염증 반응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치료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조금 더 특징을 살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그 기존의 연골 재생하는 치료 방법하고 비교해 볼 때 기존의 연골 재생하는 치료 방법들은 나이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55세 미만 아니면 60세 미만에서만 시행을 했었는데 이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는 나이에 제한이 없는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70세, 80세 아버님, 어머님들도 연골에 의한 통증이 오는 경우 연골 재생의 효과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한 8mm 정도의 채소 절개를 통해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시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소 절개를 통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특징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탯줄에서부터 네. 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 미래에 그 시술만으로 연골 재생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시술 시간도 보통 30분 내외로 아주 짧은 게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점들이 많은 치료법인 것 같은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이 치료를 받아서 좋아지신 분들 보면은 좀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실제 치료 사례들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예, 첫 번째 그 사례 63세 남성인데요. 이분은 아주 스포츠를 즐겨 하시는 60대 초반의 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프, 테니스, 뭐 등산, 뭐 모든 아이고. 이제 운동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운동을 하고 나면 점차적으로 아파서 그 다음 날은 운동을 못 하고 붓고 아프고 그래서 며칠 쉬었다 운동하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을 갔더니 그 연골이 손상이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라. 그래서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이제 운동을 중지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밤새 고민하시고 고민하다가 이제 운동하고 저희한테 싶으셔서. 예. 그래서 이제 오셨던 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료 화면에 왼쪽에서 보시면 시술 전에 보시면 빨갛게 돼 있는 데가 이제 여기가 그 이제 연골이 다른 부분인 거죠? 하얀 게 연골이시고 네. 약간 벌겋게 보이는 게 연골아골이라는 뼈가 노출돼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 부위가 달 때마다 그렇게 많이 아프셨던 건데 중간에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한 사진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그 통증이 없고 물도 안 차고 아주 좋으셔서 12개월째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저렇게 하얗게 아주 양호하게 연골이 생겨서 지금은 뭐 골프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다 하시던 운동을 다 하고 계시는 아주 우수한 사례였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좀 만나볼 텐데요. 71세 남성분이십니다. 이분 참을성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예. 오랫동안 꾹 참고 계셨다고 하네요. 네. 그 뭐 아주 심했던 게 7년 전부터시고요. 아이고. 예. 그 전에는 한 20여 년 전서부터 이제 아프셨던 그걸 참아오신 환자분이신데 거예요. 계속 네. 아프다가 7년 전서부터는 거의 꾸준히 그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셨던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또한 이제 다른 병원에서 네.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 그 이분 주위에 분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아주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염증도 생기고 그다음에 관절이 뻣뻣해서 아버님 표현대로 하시면 뻗정다리죠. 관절이 네. 안 구부러지고 그런 걸 봐서 아버님께서는 나는 인공관절 수술을 절대 안 한다. 그래서 그 인공관절 수술에 다른 치료로 이제 관절을 치료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찾아오셔서 이제 저희가 수술 들어가서 보면 아까보다 더 심하시죠. 뭐 네. 이렇게 연골이 기존의 연골들이 좀 많이 얇아져 있고 또 많이 그 연골이 노출되어 있는 군데군데 낡은 느낌이에요. 예.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되게 저렇게 나타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도 아까와 같이 줄기세포 그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서 12개월째 보시면 하얗게 연골이 잘 생겨서 통증 없이 지금은 약을 드시지도 않고 네.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시술 전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나무들이 다 뽑혀나가 민둥산 같은 느낌인데 예, 예. 시술 12개월 후를 보니까 뽀얗게 눈이 뽀얗게 쌓인 예쁜 네. 산처럼 또 이렇게 치료를 해서 회복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사례도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70대 여성분이시네요. 아, 예. 네, 그 어머님들은 대부분 이제 다리가 O형인 경우가 많으신데 오자다리. 예, 네. 이분은 다행히 O형은 아니셨어요. 근데 다리가 곧으셔가지고 인공관절 휜다리 교정술이나 이런 수술은 안 하시고 줄기세포만 하셨던 환자분이신데 72세 여자분이신데 주로 집안 살림을 오래 하시면서 쪼그려 앉기하고 양반다리하고 뭐 이제 김장 같은 거 하시면서 주로 쪼그려 앉아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점차 통증이 오시고 지금은 계단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분 또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하셨다가 그 인공관절 수술은 그 무섭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심리적으로도 무섭고 그다음에 꺾어야 되는 거와 그다음에 수혈 뭐 이런 그런 무서움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를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술 전에 보시면 저렇게 연골이 없이 벌겋게 뼈가 노출돼 있다가 시술 후 한 1년 정도에 지났을 때 보시면 하얗게 연골이 잘 형성되고 오히려 그 젊은 사람들의 연골과 비슷하게 하얗게 탄력도 좋은 그렇게 재생됐던 케이스입니다. 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무릎 통증이 계속해서 느껴지신다면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래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무릎 관절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전화 주셔서 상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담 전화가 많이 밀려오고 있어서요. 얼른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담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릎 어디가 좀 안 좋으세요? 저 오른쪽 무릎이고요. 네. 연골이 지금 많이 닳아가지고. 아니 젊으신 분 같은데 연골이 다르셨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 원장님과 한번 상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30살이요. 아이고. 30세신데 뭐 과거에 혹시 뭐 십자인대 손상이나 이런 게 다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인대는 안 다쳤는데요. 예. 그 반월상 연골 파열 돼가지고 예. 그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연골판을 절제를 하셨나요? 봉합을 하셨나요? 그거 뭐지? 찢어진 거를 이제 제거한다고 들었었거든요, 저는. 예. 환자분 혹시 다리가 올바르게 O형이나 X형이나 이렇지는 않으시고요. 제가 그 병원에서 오자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수술하신 쪽이 내측 반월상 연골인가요? 안쪽? 외측이에요. 외측이요. 네. 그래서 지금 아프신 쪽도 외측이시고요. 네. 예, 바깥쪽이 아프실 거죠? 네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MRI 검사에서 연골이 다 없다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30인데 한 예. 50대 무릎이라고. 예, 제가 이제 MRI를 못 봐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네네. 환자분 말씀하시는 거를 추측을 해보면 이제 그 연골판 수술 후 후유증에 나타나시는 연골 손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연골이 만약에 그 얇아지거나 아니면 전층이 그 없어진 게 아니고 일부 남아 있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수술적 주사 치료로도 가능하신데 전층 파열이고 만약에 면적이 크신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 줄기세포 수술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지금 30대 비교적 젊은 연령이시기 때문에 네. 그 인공관절 수술이나 이런 그 관열적인 수술은 가급적이면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연골을 재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연골판이 많이 절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연골판의 거의 70~80% 이상을 절제하신 경우는 이러한 관절 그 연골판 절제 후 관절염이 오실 수가 있어서 연골판을 그 다른 사람 사체로부터 떼어가지고 이식하는 연골판 이식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MRI를 보지를 못하고 환자분 진찰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데 이런 모든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그 가까운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치료 방법을 정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젊다고 해서 내 건강을 과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TV 보고 계시다면 무릎에 또 이상 신호가 온다면 저희와 상담 전화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뒤에 방송에서 상담 전화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자가연골세포 치료라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이건 어떻게 치료하는 원리를 갖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는 네. 애기 탯줄을 이용하는 거지만 그 자가연골세포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연골세포를 띄어서 그 배양을 한 다음에 연골이 없는 부위에 이식을 하는 치료를 자가연골세포 치료라고 합니다. 내세포군요. 예. 그래서 무릎의 연골이 초자연골인데요. 네. 몸에서 초자연골, 무릎과 가장 유사한 초자연골이 있는 것이 늑연골, 갈비뼈 연결을 해주는 늑연골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늑연골에서 약 한 1인치 정도의 그 작은 절개를 통해서 그 늑연골을 채취해서 연골을 증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식한 연골을 그 작은 알갱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뭉치게 만들어요. 이 연골 세포들이 어디 그 배 딱 도망가지 않게 딱 네. 알갱이 같은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물을 그 연골이 없는 부위에 주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치료의 장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아까 그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와 마찬가지로 연골 병변의 크기와 그다음에 환자분들의 나이와 상관이 없이 시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이 수술도 마찬가지로 절개를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만 시행하기 때문에 네. 그 짧은 그 치료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는 아까 젤리 같은 게 있어서 네. 그 보통 2개월 정도 발을 못 딛게 하는 게 이제 그 재활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네. 단점이 있는데
이 알갱이 같은 게 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재활 기간이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만 목발 보행하시고 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체중 부하가 가능해서 재활 기간이 제대열 줄기세포에 비해서 아주 짧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단 고령 환자분들은 수술하라고 하면 더 두려워하시거든요. 네. 근데 수술도 아니고 또 재활 기간도 짧다고 하니까 네. 더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자가연골 세포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신 분들 그 사례를 보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자료화면 보시면 이제 72세 어머님이신데요. 뭐 이분도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를 받을 정도로 연골이 손상이 크고 면적이 크고 네. 자고 뭐 일어나서도 관절이 뻣뻣하고 아파서 뭐 앉아 때렸다도 잘 못하셔서 동네에서 약 먹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해서 인공관절 수술은 싫고 뭐 다른 내 관절을 보존하는 치료를 받고 싶어서 저희한테 왔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네, MRI상 면적이 좀 연골 결손의 면적이 상당히 커서 그래서 그 뇌 연골을 이용해서 그 연골을 재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가연골 세포 치료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하고 1년째도 보시면 아까 뭐 제대열 줄기세포나 이 그 자가연골 세포나 연골 그 재생 능력은 아주 뛰어나게 잘 깨끗하게 하얗게 연골이 잘 형성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만나볼게요. 71세 여성분인데요. 저희가 화면 좀 만나볼까요? 예. 70대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연골이 재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70세 넘었다고 다 이제 인공관절만 이제 대부분 권유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근데 이제 70대에서도 이제 수혈이라든지 이런 거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이 어머님도 점차 이제 약이라든지 물리치료, 충격파 이런 도수치료 이런 거 다 받아도 뭐 주사를 맞아도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다시 뻣뻣하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는 치료를 받아야겠는데 인공관절은 싫고 그래서 저희에게 와서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빠른 재활을 원해서 자가연골 세포 치료를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이 재생이 되고 지금은 뭐 약물 치료도 전혀 없고 주사나 약 없이 잘 지내고 계신 그런 네.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지금 사례들을 만나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수술을 권유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너무 이른 나이에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는데 이른 나이에 수술하시면 좀 아까운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수술적인 방법도 요새는 많이 개발이 됐다고 하니까요.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치료 사례 살펴봤고요. 다음 치료법도 좀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주사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이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주사를 관절에 재생 주사라 뭐 주사 치료합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아버님 어머님들이 뼈 주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뼈 주사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좋아지게 하는 데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십니다. 그런데 1년에 3회 이상 맞게 되면 3회 이상에 잡게 되면 오히려 관절을 손상을 주게 돼요. 연골이 마르고 그 다음에 연골이 마르면서 빨리 연골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뼈 주사가 아니고요. 관절을 구성하는 뼈와 연골과 인대에 기본적인 골격을 구성하는 게 이제 콜라겐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겐을 이용해서 콜라겐을 주사를 해서 그 부위에 재생을 도움을 되고 그 다음에 연골이 없는 부위에는 연골을 재생하기 위해서 연골 성분을 드리고 또 그 관절의 안정을 도모하는 인대에는 인대 강화 주사를 통해서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네. 약화돼 있는 인대와 그 다음에 손상받은 연골, 그 다음에 인대 이런 것들을 재생시키는 그런 주사 치료를 말합니다. 네,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진짜 병변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치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주사 치료 또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요? 예, 1cm 이하의 작은 연골 손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대나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고 부분 파열인데도 아주 통증이라든지 증상들이 심하신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연골이라든지 인대 아니면 힘줄을 재생할 수가 있는데요. 사지의 모든 관절, 그러니까 모기의 모든 관절에 치료가 적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치료 이전에 해당 부위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MRI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에 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재생 치료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을 재생하고 강화시켜드리는 그런 치료가 해야 되겠고요. 그 주사 치료다 보니까 절개가 필요 없이 네. 10분 이내에 그 10분 그 전후에 아주 짧은 시술 시간을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나이가 들면서 아픈 곳이 무릎만은 아니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도 보면 50대 넘어가시면서부터 거의 뭐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예. 어깨도 쑤시다, 허리도 아프다, 다리도 아프다 하시는데 이 사지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지에 어떤 관절에 적용이 가능한지 정확히 짚어주신다면요. 예, 뭐 아버님 어머님들이 오셔서 여쭤보실 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목 이하의 모든 관절은 다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목 빼고 그 밑으로는 다 목서부터 가능하다. 머리 빼고 뭐 이제 네. 목서부터는 다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깨 이제 그 우리 그 관절 전문의들한테 보시면 큰 관절로 보면 어깨, 무릎, 팔꿈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 오는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오십견이라든지 그다음 회전근개 파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에서도 완전 파열이 돼서 벌어져 있는 거는 수술 치료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까지 진행되시는 게 아니고 부분 손상이 많으세요. 그래서 부분 손상이신 경우에는 주사 치료로 충분히 재생이 가능하시니까 어깨에도 석회성 건염이라고 석회에 깎이는 그런 염증에 의한 증상도 주사 치료에 적응이 되겠고요. 그 많이들 아파하시는 게 이제 팔꿈치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바깥쪽에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죠. 팔꿈치에. 이 부위에 아주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콜라겐 주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그 염증을 제거하고 힘줄이 약화된 부위를 근본적으로 재생을 해드리기 때문에 팔꿈치에도 적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릎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십자인대 파열도 마찬가지신데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으면 재생 주사 갖고서는 안 되고 수술 방법밖에 없는데 그 부분 파열로 좀 인대가 이완돼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주사 치료에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아프신 족저근막염 또 뭐 목이나 허리에 그 많이들 앓고 계시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또 뭐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해서 나타나는 거북목이나 일자목에도 그 근육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의 재생을 도우는 콜라겐 주사와 그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척추도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저희 엄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나이가 들면서 아픈 곳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 좀 의심도 많아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주사 치료 받고 진짜 좋은 거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좋아졌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예, 같아서요. 치료 사례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첫 번째 환자는 이제 66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이 어머님은 이제 뭐 집 활동적인 분이시라서 네. 뭐 운동도 많이 하시고 뭐 배드민턴도 많이 치시고 하시는데 이제 지금은 통증 때문에 점차 운동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고 나서 무릎에 그 불도 차고 부어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잘 모르겠다. 네.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는 정상인데 그냥 그 약이나 물리치료에도 별 효전이 없고 충격파 치료도 받고 심지어 도수 치료도 한 5번 이상 받았는데도 계속 통증이 돼서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MRI를 검사를 해봤더니 자료화면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원안에 하얗게 보이는 게 관절에 물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물만 차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보면 뼈에 멍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그 연골 손상이 부분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그 골수병변 또는 골멍이라고 하는데 그 골수의 압력이 증가해서 오는 통증이 나타나시고 관절에 물도 차 있고 MRI를 자세히 봤더니 부분적으로 아주 1cm 그 크기 이하의 작은 연골결손이 있어서 저희가 주사 치료를 이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같으신 경우에는 좀 그 활동적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그래도 효과를 보셔서 보통 3회에서 안 되면은 10회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되게 3회에서 5회 시행하게 되는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3회 만에 그 오른쪽에 화면에서 보시면 물도 많이 없어지셨고 관절에 그리고 연골도 우수하게 재생된 그런 사실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수술보다 운동 못하는 게 더 두렵다 이런 네.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또 번거롭고 복잡한 수술보다는 이런 방법들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례도 만나볼 텐데요. 63세 여성분이신데 무릎에서 뚝뚝 이런 소리가 나셨대요. 네. 이 어머님도 보시면 뭐 다른 병원에서 다 이제 연골 주사 그다음에 뼈 주사도 몇 번 맞으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런데 연골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이제 처음에는 몇 달 안 아프시다가 뭐 2번, 3번 이렇게 맞다 보니까 뭐 6개월 단위로 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맞아도 뭐 한 1, 2주만 좀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또 아프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마찬가지로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MRI 검사를 시행했을 때 보면 그 하얗게 보이는 그 관절액이 이게 좀 관절에 많이 차 있고요. 아, 저분도 예, 물이 예. 차셨군요. 안쪽과 뒤쪽에 그 연골 손상과 함께 연골판도 좀 안 좋은 그런 소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은 총 5회의 주사 치료를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3, 4주 간격으로 5회 치료를 받고 났더니 그 증상이 많이 좋아지시고 뭐 운동도 가능하시고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로 회복을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치료 사례들 만나봤는데요. 지금은 그냥 욱신, 시큰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심해지면은 걷기 힘들어질 정도가 될 수 있고요. 또 앞서 만나보신 분들처럼 열이 날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 치료 계획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담 전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오늘 박재영 원장님과 진지하게 치료 계획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건강을 위한 첫걸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상담 전화 연결됐으면 저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가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뭐 좀 젊다고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가지고 그 시큰거리는 통증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 보고 뭐 줄기세포 치료도 있고 뭐 자가연골 세포 치료도 있고 뭐 주사 치료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수술하기는 좀 겁이 나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송 보고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아,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아, 예. 이상 신호가 이제 막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젊으신 분 같은데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제가 그 45입니다. 아, 예. 좀 그래도 증상이 좀 빨리 오셨는데 계단이 올라갈 때가 그러시고 내려가실 때는 소리 나고 그런 건 없으시고요. 아,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고. 아, 계단 다니실 물론 때마다. 예, 그리고 이제 무릎이 제가 이제 시큰시큰거리고 제가 좀 운동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할 때는 좀 많이 아프고 네, 예. 좀 쉬다 보면 좀 그래도 통증이라는 게 좀 감소는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 붓고 막 이렇게 물이 찬 듯한 증상은 없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뭐 병원 가기도 좀 겁이 나고 해가지고요. 예, 병원에 안 가셨었고요. 예. 예, 그러면 예. 병원에 가서 진단도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받은 적은 없고요. 그냥 그 아. 찜질이나 예, 예. 가가지고 이제 그 도수 치료 예. 같은 것들을 한 몇 번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프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희가 소리 나는 원인은 한 8가지를 뽑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한 2-3가지는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두셔도 되지만 되게 이제 통증이 오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연골 손상뿐만 아니고도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치하시면 나중에 점차 연골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손상이 더 진행이 돼서 아까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줄기세포 치료나 이런 것까지 꼭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아니고도 비교적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 치료가 아닌 비수술적 치료로 주사 치료나 이런 걸로 이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통증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병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우선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시면 그 병원을 너무 두려워하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미루시다 보면 나중에 더 진행돼서 오시게 되면 뭐 부득이하게 수술 치료를 먼저 권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까운 그 전문의하고 상담하셔서 정확한 우선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동반된다고 하셨는데 바로 치료에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마음 먹으셨을 때 가까운 병원 찾으셔서 전문의와 함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무릎 관절 질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어요.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끝으로 이 무릎 관절 통증과 관련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요. 예. 그 제가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아주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되게 왜냐하면 이제 주위 분들의 권유로 뭐 전문가와 상담해서 전문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이게 치료를 받으실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뭐 아는 친구분 아니면 지인분, 가족분들의 그 권유로 이 치료를 받았다, 저 치료를 받았다 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예, 일단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먼저 정확한 네.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병의 진행을 막아서 수술 치료까지 가지 않고 비수술적인 그 초기에
막으셔야 그 수술 치료까지 진행하지 않으니까 통증이 왔으면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의 그 관절 전문의를 찾아서 통증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카더라 통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 분들 얘기보다는 전문의와의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치료의 첫걸음 저희 상담 전화를 통해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박재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은 생존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건강하지 않는다면은 뭐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거나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건강 관리는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상담 전화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